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는 올해 5월달부터 시세가 큰 폭으로 발생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수 페타시스가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고, 실제 3월달에 형성되어 있었던 고가를 돌파를 했고 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AI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수 그룹 내에서 자금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의 주가가 만년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수화학 내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분사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수 그룹이 전체적으로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수화학은 상장 기업 중에서 이수그룹 내에서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돈 되는 사업부를 지속적으로 분사를 시키면서 이 그룹 내에서 뭔가 좀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AI 반도체라는 호재에 같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시세를 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결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오늘 6%가 하락하지만 높은 주가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가 아직 저평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수화학부터 시작한 이런 계열사들 간의 이런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수화학의 내용이 원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적정한 평가를 받는 구간까지 올라온 거지, 여기서 고평가를 지금 받아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는 너무 저평가 구간에 아직 있으니까 아직까지 추가 매수,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면서 보유 수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수 페타시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회복 단계에 들어갔고, 그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적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근데 이수 페타시스가 여기 고가를 돌파해서 넘어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긴 했죠. 근데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올라오면서 확인해야 되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전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실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수 페타시스의 실적은 원래는 2020년도에는 순이익은 적자지만 영업이익 기준에서 100억대의 이익을 내고 있었고, 그리고 21년도에는 500억으로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드디어 1000억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다시 유지하는 정도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실적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내용은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룹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문제가 그룹 내에서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요는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과는 새로운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이클에 맞게 PCB가 당연히 추가로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작용을 된 거긴 하지만 지금은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폭, 즉 이미 신고가는 2월달부터 발생을 했지만 5월달에 새롭게 고가를 형성하고 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략 상승폭이 4배 이상 나왔다는 건 이제는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오를 수 있다, 이것보다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테마든 간에 상승의 속도가 붙은 그 시점부터는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3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배씩 이렇게 큰 시세를 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상승해서 올라간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저평가 구간에 있거나 고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되는 조정은 너무 당연하다. 단지 저는 7월 달에 이 시세가 왜 발생했는지, 차라리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조정 구간이 더 짧아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차피 그냥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62평을 기준해서 세워야 됩니다. 물론 이 기준치를 잡는 건 종목별로 다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면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단계는 첫 번째는 6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은 주가가 빠지게 되면 같이 내려가죠. 무슨 이야기냐? 항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자, 왜 60일 이평을 볼까예요. 자, 보세요. 실적이 언제마다 한번 나오죠? 분기에 한번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분기에 맞는 이평선은 어딥니까? 6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곱하기 3. 그러면 60이죠? 그쵸? 이러면 3개월인 겁니다. 3개월. 실적은 3개월에 한번 나오죠. 최소한 기간을 떠나서 60일 이평까지의 조정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대비해서 60일 이평까지의 등락폭은요. 3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신규 매수를 하되 또는 보유자들은 매도를 해야 되지만 그 매도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제외시켜 놓고 대매수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왜? 성장주니까. 그리고 PCB가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PCB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성장 섹터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PCB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한다면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나오는 조정은요. 실적 확인 과정 차원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62평을 기준해서 시간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더라도요. 충분히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단순히 뭐 수익률로만 나 뭐 50% 수익 냈어, 뭐 또는 뭐 100% 수익 냈어, 그리고 뭐 2배, 3배, 4배, 5배 수익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혹시 주위에서 많이 보셨나요? 주식하는 그룹 내에서도 이런 뭐 100% 이상의 높은 수익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두 번이 그런 종목에 걸릴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아시면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가도 된다. 무슨 이야기냐? 자, 내가 여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 이수페타시스를 여기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주가가 몇 프로 뛴 건가요? 15,000원 정도에서 이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주가가 100% 상승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가 정확히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는 반대로 내가 여기서 정확히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고가예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상승이 나오는데 그 상승 구간을 모두 다 보유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최고점을 나는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위쪽을 빼버리고 그리고 아래쪽도 빼버리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시장에서의 평균 보유 기간은 2달을 넘기면 안 됩니다. 2달을 만약에 넘긴다 그럼 연단이 물릴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차는 조금 존재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뭐 2달에서 일주일을 넘기고 뭐 등락 정도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매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도 답이 나왔죠. 이수페타시스처럼 5월과 6월, 7월을 캐리했었던 종목들마저도 실제 먹을 수 있는 내 수익의 폭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4배, 5배, 6배, 뭐 10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 투자입니다. 그쵸? 그 시간 투자가 한 달, 2달이 아니에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 뭐 앞으로 뭐가 되니까 2025년까지 뭐 몇만 톤, 2026년까지 몇만 톤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되게 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봐야 안다. 그게 아니라 주가가 정말 특별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특별한 거지 모든 종목의 상황이 그렇게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에서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AI 반도체 관련된 PCB 수요를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직도 높은 위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건 이수페타시스는 원래부터 저평가 종목에 있었다는 거고 그 저평가의 이유였었던 그룹 내에서의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에서 필요한 건 뭐다?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단기간에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적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에 필요한 게 실적 확인 과정에서의 가격 전략이고,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심리예요. 심리. 투자 심리.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가격으로 인해서 내가 보유 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해야 됩니다. 단 최대한 길게 보유하는 그 기준치는 2달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매수 시점부터 철저히 디테일하게 가격을 잡아가면서 잡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멘탈의 안정을 가지고 가야 뭐가 된다고요? 심리적인 안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눌림목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 전략과 그리고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 거기에 제가 준비한 선물인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기법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수 페타시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수 페타시스뿐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시세의 속도가 붙는 지점 있죠? 그건 신고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시세의 속도가 붙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를 만드는 데까지도 주가는 상승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걸 실제 확인을 해보면 이수 페타시스가 신고가를 달성한 그 시작점은 2월 24일이에요. 그쵸? 여기에 52주 신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주가의 상승폭은 이미 100%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싸게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저가를 잡을 수 있어야 100%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쳤을 때 내가 절반만 먹겠다, 그래도 2달 동안 50%의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고가를 잡을 수 있나요? 위에서 적으면 10%, 많으면 20%까지 까입니다. 그걸 까면 정작 나오는 그 시작점은 몇 프로예요? 30% 내외예요. 그쵸?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확히 잡는다, 그건 뭐예요? 운이에요, 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5월달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뭐가 발생했는지예요. 뭐가 발생했나요?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뭐라고요? 실적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의 실적 확인은 어디까지예요? 60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 60일 이평선은 이수 페타시스만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60일 이평선을 수렴하는 건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다. 단지 60일 이평선을 기준해서 내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고,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아니면 뭐 지지를 받지 못할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거에서 실제 우리가 기간 대비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세의 속도가 붙는 첫 번째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이지만 신고가 구간 이후에는 발생하는 게 무조건 뭐라고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 확인에 대한 그런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수 페타시스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코프로도 한번 보면요, 실제 2월달부터의 상승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신고가를 달성한 그 구간은 22년도, 즉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전이에요. 5달 전에 이미 신고가를 발생했고 3개월 동안 30% 이상의 조정을 겪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실적 확인 과정이라고요. 실적이 확인되면서, 즉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에코프로의 시세가 정말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의 지금 조정은 너무 당연하게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자, 근데 오늘 뭐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터졌죠.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문제가 이미 연초부터 계속해서 불거져온 문제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이 2011년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렇더라도 3개월 뒤에 모든 주가가 회복을 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잡는 건 무조건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거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수페타시스의 조정은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걸 우리는 실적 확인 과정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상승폭이 저가 대비해서 4배 이상 되죠. 이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기간 조정을 최대한 내가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이 가격은요,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을 잡는 이 단기는 2주의 기간이고, 그리고 2주가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장기 투자로 저는 전환을 시키는데, 이 장기 투자로의 전환은요, 2달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왜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진행되는 이 구간이 아무리 길어야 석 달입니다. 물론 이 구간을 지나가서 장기 차트를 보면 항상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다 무시하고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그냥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돈 줘도 안 받아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수페타시스는 PCB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PCB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CB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라고 실제도 엮여 있고, 그리고 원래 같은 테마로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PCB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방으로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5배 가까운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구간은 지금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